아니 우리 병원에 열어놔도 괜찮아. 또 주신 분들이 여기 네. 여기 불은 어디서 켜는 거야? 여기 교수님 이렇게 네. 여기 불은 어디서 켜? 올리지 말아면 안 올리면 되는. 이거 나중에 무적 15분에 사무실이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너무 섹시하게 나오는데 오늘 저는 저 뒤에 있는 현수막하고는 현수막은 관련이 없고요. 이저 뭐랄까 부끄러움을 발족시키는 준비 모임인데 준비 모임 장소를 김상렬 동유후보자 이렇게 부장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이 공간을 오늘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현수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동안 빨리 와서 퀴즈가 대단히 어묵한 12년간 불편하지 않게 이 문화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진택 을 모시고 안승문 그 대표를 상임 대표로 임진택 회장 안승문 대표 두 분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일을 제가 해왔습니다. 제 이름이 투기업이기 때문에 두 분을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주계성을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먼저 임진택 부장님 말씀을 좀 듣고 안승문 대표가 이 10개의 국가 전략에 대한 발전을 좀 듣고 그다음에 윤병기 감독, 윤병기 감독이 독립 영화를 어떻게 대한민국을 국내 영화에 걸어가는 것이다.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 전통문화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 우리 전통문화 뿌리 이렇게 가능한 전통한 이 그런 하나 아이디어로 내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동진 가평에서 오신 십몇 년을 가평에서 지역 살리기 운동을 해온 분이 지역 그 살리기와 새로운 문화운동 매장을 짧게 발표를 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토론을 좀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시경쯤 끝내고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아주 우리 전통 음식이 아주 최고 수준의 음식을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쭉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제가 모신 분들 몇 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MZ택 교장님하고 한승문 대표 교장님 소개하고 빨리 전해주시겠습니다. 저쪽부터 먼저 장순양 민족주민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소개해야지 박자. 거기다가 지금 목도 다 쉰 사람이 소개한다고. 아니 지금 이 소리가 약간 섹시할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는 거라서 김주령. 네, 안녕하세요. 국제연대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코리아 국제평화포럼의 김태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일인문학 연구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문정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좀 남기는 자료도 참고자로 찍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연구에 제가 감사를 좀 맡고 있고요. 이리저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연구자 김호수입니다. 안성근 선생님이랑은 그 병행에 있는 돼가지고 저는 병행 때문에 역사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고 지금 그 문화국가 포럼 일이 아니고 역사개혁 의제가 저는 그런데 동학정신, 3.1혁명정신 그리고 우리 지금 민주주의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동학부터 시작한 우리 평등 평화주의고 한국만의 혁명정신이고 근대 혁명정신이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역사에 바로 보관하고 교육하는 게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역할을 하시고 저희 앞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원래 방송 마케팅 전공을 해서 사실 이 내용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라고 코바코라는 전문용 출신인데 지금 현대 브랜드빌딩에서 광고가 하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참여해서 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니 뭐 서서한 좀 박수를 격렬하게 해서 분위기 돋굽시다. 너무 시끄럽네. 아까 박수 안 치신 분들 모아갖고 머리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연극하던 사람이고요. 이름은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교육극단 달팽이에서 활동을 했었고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수석지도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극에 대한 교육연극이 지향하는 철학에 대한 번역서 3권을 냈었고 고려대학교 연극 100년사라는 책을 제가 저술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병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영화 감독이고요. 서울국제영화제를 한 9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은 계속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따 발표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가평에서 마을활동가로 살고 있고요. 서울에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이러저런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여기 광명교육감을 모시고 교육청에서 일도 하다가 뜻한 바 있어가지고
가평에 가서 살다가 이디업 선배의 꼬임에 빠져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종입니다. 노희망 서울본부인데 오늘 이디업 선생님 오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프로듀서 하고 있는 전성원이고요. 여기 임혜건 감독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준비 중이라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정에서 이렇게 건너뛰니까 네. 왜 그러시지? 여기가 대장이라서 그러신 거지. 네, 대장. 주최 측의 농간입니다. 저는 박만구라고 합니다. 문화라는 단어에 흥미가 가서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근희입니다. 한국화약에 전에 근무를 했고요. 오늘 이 자리는 이디업 선생하고 안승문 선생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문화포럼, 문화에 대한 얘기에 같이 공감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경선입니다. 저는 이제 광고로 일 시작했고 원더풀 데이즈라고 하는 극장 애니메이션 기획하고 해외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영화 제작하는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 문화 쪽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박노현이고요. 임진택 명창께서 오라 그래서 왔는데 사실은 뭐 제가 짧은 교육감 시절에 문예교육감을 표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 양 선생님 저를 아실래나 교육 연구를 당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래서 합창과 연극, 풍물과 국악과 그런 뭐 해서 6개 분야를 목공과 탑박까지 해서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겠노라고 제가 약속을 했고 그랬죠. 나머지야 뭐 다 문화 소비자죠. 술집에서 약간의 생산을 겸할 때가 있지만 주로 문화 소비자인데 오늘 보니까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틀림없네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교육감 시절에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자문위원이었는데 문화예술분과에서 음주문화에 대단히 중요한 분인데. 저는 지성주 선생 오시자마자 자기 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성주입니다. 언론기업 시민연대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올 때는 최은선 장군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고 제가 최은선 장군의 손녀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관계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두엽 선생의 끄임에 빠져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우리 또 안승문 선생님이 뭐 맡아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또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이두엽 선생이랑 안승문 선생이 뭘 하나 해보자 그러는데 뭘 해보냐 그러니까 명칭이 문화국가 포럼이라고 이미 이렇게 그 협의해서 어떤 명칭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문화국가 포럼 그 명칭 듣고서 제가 바로 말하자면 승낙을 한 겁니다. 같이 하자. 맞네. 우리 좀 같이 하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에서 그 짧게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데 거기에 뭐 무슨 먹사니즘이니 무슨 잘사니즘이니 하는 좀 엉뚱한 단어들을 가지고 해서 좀 약간은 좀 실망하고 있는 차에 그 연설의 마지막에 가서 문화 강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문화 강국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하 어쩌면 뭐 뭐냐면 앞으로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치인과 그 세력에서도 대한민국을 이제 문화 국가로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그런 정도로까지 인식이 들었다 그러면은 어쩌면 때가 온 것일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이제 지금 이제 선거판 정치인들이 벌이고 있는 그 여러 언제나 선거철만 되면 보이는 행태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좀 이 일을 막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마침 시기가 선거철이라 혹시 늘 선거 때마다 있는 캐비넷에서 꺼내가지고 정책 내놓고 하면서 줄 서고 하는 어떤 그런 양태들을 많이 봤는데 이 모임이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나 그 국가 정책으로 이런 것들이 수립되는 것은 필요하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방역을 막 선거 기간에 갑자기 뭐 하고 그런 건 아니어야 된다 하는 점을 제가 이제 노차 강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도 크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좀 만들고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거의 처음 모여주셨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진실되게 대한민국 앞날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고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일종의 약간의 조직 구성 비슷하게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오늘 우리 박만두 전 흥사단 이사장님하고 우리 박노현 전 교육감님하고 두 분은 저를 무슨 회장을 맡고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공동회장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이렇게 나보다 선배들은 다 고문으로 모시는 거고 나와 동년배이거나 조금 후배이지만 동세대인 몇 분을 모시고 내가 회장단을 구성을 해서 하겠다 그래갖고 좀 허가를 받았어요. 두 분은 제가 이렇게 회장단으로 함께 모시려고. 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역량이 지금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또 다른 분들은 각기 이제 우리 사임 대표 또 여기 두 사람을 옆에서 돕는다고 저희가 두협이라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함께 하면서 각기 자기 역할과 위상과 역할과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아주 자유로운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 한승문 상대표와 또 몇 분은 공동대표를 모시고 그다음에 또 정책위원 이런 식으로 해갔으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리더 한승문 상임대표가 대한민국이란 정책적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길지 않게 했습니다. 저 앞에 좀 설명을 해주신 분이 오윤명 선생 고가 장황입니다. 약간 장황하게 얘기해요. 오윤명 따라하지 말고 간략하게 했지만 자, 우리 한승문 대표 발표 박수로. 저기 상임 대표를 정해놓고 모임 만들지는 않는데
그런 책임감으로 열심히 준비해보라고 해서 지금 이 문건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198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나와가지고 교육 개혁 운동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교육 개혁 운동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바꾸자, 뭐 교육을 개혁하자 이야기 많이 했는데 결국은 교육을 바꿔서 뭘 하려고 그러지? 교육을 바꿔서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별로 던지지 않고 교육을 바꾸자는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개혁 운동만 가지고는 뭔가 교육을 바꾸는 것 자체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진행하던 중에 이대엽 선배님과 우리 임기택 선배님 만나가지고 새로운 국가 비전을 한번 우리가 설정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나눴고요. 그 결과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교육운동과 함께 동학 실천 시민행동이라고 일단 동학운동이죠. 천덕의 운동 또는 천덕의 종교가 아니라 동학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어느 날에 하는 그런 정신, 그런 동학 실천 운동을 좀 해왔습니다. 이번에 이 포럼 일종의 정책 제안인데요. 10개의 아젠다를 설정을 했는데 이 아젠다 설정 과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사람이 함께 논의하면서 지금 워딩까지도 좀 정리했고요. 그 밑에 세부적인 소식은 제가 좀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논의하면서 다듬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일종의 제청하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 소녀들 중에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은 문화국가론을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고 자랐을 교과서를 실력 보여서 그런 어떤 분,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분도 역시 임시정부 시절에 문화국가적인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몽양 영훈영 선생님, 이 세 분의 어떤 정신적 어떤 그 맥락을 가능하면 좀 이어가 보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문화강국위원회 무슨 하면서 포럼이 있었는데 저희는 문화강국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다. 문화는 다양하고 어떤 게 우월하고 어떤 게 저열한 게 아니라 모든 문화가 다양성 자체가 문화의 특성인데 그걸 우리 문화는 강하다 또는 강한 문화를 만들자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새로운 시대에는 그야말로 문화적 다양성을 우리나라 내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화적 다양성을 가장 바탕에 두는 그런 관점으로 문화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성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오늘도 오전에 교육계에서 7세 고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6살짜리 아이들에게 영어학원 입학 자격시험을 보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 학원은 최소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내고 들어가야만 하는 학원인데 그야말로 지금 엄마 아픔을 갖다 놔서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 아이에게 7세 고시라는 시험을 보여서 줄 세워가지고 낙방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죠. 뿐만 아니라 4세 고시 또 방소 고시 해가지고 지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이 완전히 꼽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른바 한류니 뭐니 하고 있지만 창피한 그런 나라죠. 위에서는 윤석열이 우리를 부끄러웠다면 이 아래에서는 이렇게 그야말로 욕망의 부모들의 욕망 또는 사회적 욕망의 표현으로서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고액의 영어 과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극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 그런 현실. 특히 이제 AI 기술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이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지금 저도 좀 써보면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그걸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또는 사람을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그런 AI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AI 역시 유튜브처럼
또 여기 계속 기술에 따라가다 보면 AI가 인간을 잡아먹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좀 넘어서서 뭔가 우리의 전통 문화, 또 홍익인간 정신, 뭐 우리 정신, 공동체 문화, 공학 정신 등등을 좀 되살리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존엄과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이 비전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되게 뭔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시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돈이 많고 거대할수록 망가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야사도 문제 이제 그때 가야사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다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말하자면 이 포퓰리즘 내지는 이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런 정책을 문학과라는 이름으로 한번 준비해봤으면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먹사니즘과 젖사니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 쉽고 괜찮은 말씀이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 나라의 최소한 뭐 몇십 년, 백 년 이상 가는 우리 국가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성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문화부 예산이 7조 670억입니다. 교육 예산이 105조인데요. 저는 이 교육 예산 자체가 전부 문화 예산이어야 된다고 보고 문화 예산이 또 교육 예산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화, 체육, 관광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7조입니다. 문화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뭐 이렇게 양념처럼 이렇게 붙여서 흘러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좀 바꿔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 중에 뭐 온갖 개발 예산이랄지 뭐 거창한 투자 예산의 일부만 줄여도 우리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만드는데 충분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왜 문화국가를 제청하는가? 여기 두 개의 문단은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화국가를 이분이 강조하신 게 아니라 세계 평화 또는 그야말로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자는 그런 꿈을 백범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 꿈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그런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류 문화 또는 전 세계적으로 한글을 배우려는 열풍이 대단한데 지금까지 없었던 열풍이죠. 대단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조금 뜯어보면 너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운 아까 칠세고시 같은 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뛰어넘는 정말 좀 품격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품격 있는 대한 국민들이 되기 위한 어떤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 또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두엽 선배님이 자주 말씀하신 문화란 나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던 앙드레 마르 선생님의 그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새로운 국가 비전을 좀 만들어가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침이라고 좀 정리해봤는데요. 지금까지 뭐 오늘 또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대선 조직이 발족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문화예술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이제 문화부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부처 중심 또는 이 말하자면 그 부처의 벽을 전제로 하는 그런 단편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융합적이지 않은 그런 정책 제시가 아니라 좀 우리 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죠. 그래서 여기 10대 과제를 보면은 서로 다른 부처도 다르고 그러지만 함께 맥락을 이루어야 될 의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전략 과제에 더해서 이 과제별 전문위원들 또는 전문가들이 세부적인 그런 정책을 다듬어서 제안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정책을 넘어서 가지고 생활양식, 정신문화, 세계관까지 포괄하는 그런 관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런 이 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국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부처가 문화국가의 비전을 자기 부처의 어떤 그
내용으로 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국가의 10대 전략과제의 첫 번째는 이제 교육 대전환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교육을 교육자들이나 교사들 또는 뭐 학부모들만 생각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우리 이 국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 교육계획의 의제는 항상 교육자들의 손에 있었거나 교육자들에게만 맡겨놓고 잘하겠지 하다 보니까 사실 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국가라는 비전 속에서 이 교육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 5가지 정도 아젠다를 정리해봤는데 민주주의 공동체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는 민주주의나 대화 또는 이 무슨 거버넌스가 죽어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고통받다가 교사가 자살하기도 하고 교사가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끝까지 다 왔죠. 그래서 민주주의 공동체학교,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대학 선발 지도의 고도화, 대학 입시 개혁 뭐 이런 말로 표현하니까 자꾸 또 똑같은 소리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소형의 자격고사와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 주세웠던 것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별 블로그 포트폴리오와 AI 튜터를 활용한 선발. 말하자면 자기의 미래를 꾸준하게 준비해온 아이들이 그 분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대학은 그냥 무조건 인서울로 가서 나중에 보면 N수생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낭비적인 대학 시스템 가지고는 대학 무상교육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한국대학 10개 만들기. 라는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큽니다. 특히 윤석열 때문에 서울대는 그야말로 정말 그 자랑스러운 대학이기에는 그런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대학이라고 가칭으로 해서 국공립대 중심의 연합대학을 10개 거점에 세워서 서울대를 분권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생태계를 만들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만한데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지금 모이면서 하나의 그 노원을 만드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3 대학교육체제라고 이런 이두엽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시는데요. 지금은 청년을 위한 대학만 존재하지만 장년을 위한 대학, 재교육 또는 리빌딩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리빌딩을 위한 장년 대학, 그다음에 노년 대학. 이 청년, 장년, 노년의 이 대학생들이 전국의 대학 캠퍼스를 활용하고 대학만이 아니라 곳곳에 이런 그야말로 이 문화국가의 주체가 될 사람들이 그런 이른바 대학 교육을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UBRC,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라고 하는 21세기의 노년 공동체 대학도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다음에 언론 대개혁입니다. 언론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야말로 요즘에는 언론이 아닌 언론이 언론에 탈을 쓰고 그야말로 가짜 뉴스를 막 전파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데 이걸 책임지도록 하고 또 만약에 그런 가짜 뉴스나 이런 걸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의식을 그야말로 잘못 호도하면 그야말로 이 강력히 제재하고 그런 언론사는 그야말로 폐간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정도의 그런 강력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못했습니다. 이거 역시 시민들의 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바로 언론 대개혁에 관련돼서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최상주 선생님이 비롯해서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새로운 언론 생태계 완전히 기존의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런 미디어를 훌쩍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AI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AI 설계 랩에 갔지 않습니까? 언론이 중요하면 그거 이상의 큰 관심을 쏟고 단호하고 아주 과감하게 지원하거나 규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친일사관 청사님, 요가 예전에 EBS 교육방송을 넘어서서 EBS가 문화과 관련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방송으로 전환할 때가
지금의 EBS는 이 수능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른바 이 문제풀이 교육을 심화시키고 그 문제집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이 방송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용 중에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EBS를 지금 먹여 살리는 것은 지금 그 수능 방송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국가의 그 많은 예산들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이 EBS 같은 데 써가지고 수능 문제 팔지 않고도 존립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까지 포함해서 언론 개혁이 진행됩니다. 친일사관 청산이 세 번째인데요. 이건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그야말로 일제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할 만큼 그야말로 곳곳에 숨어있던 그 뉴라이트 친일 잔재, 친일 세력들이 커밍아웃 해가지고 스스로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역사표창위원회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독립기념관, 우리 역사의 아주 핵심적인 역사를 지키고 뭔가 역사를 다듬어내야 될 그런 기구에 뉴라이트를 앉힐 만큼 또 그게 통할 만큼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옛날 박근혜 정부만 해도 또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위기라고 보이고요. 친일 사관과 친일 역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이제 역사 운동을 좀 함께 보되고 있습니다만 역사를 좀 제대로 바로 세우려고 해도 역사 교육을 바로 하려고 해도 교수진들이 뭐 대부분 그런 친일 사관에 찌든 분들이고 그분들의 제자들이 또 그걸 추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적으로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다양한 전공의 혁신적인 인사들이 꼭 역사학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 관련 기관장에 보임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역사학자만 역사 기관장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 전공자들의 순혈주의, 다시 표현하면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순혈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든 학교에 지금 역사교사들이 있는데 이 역사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친일사관에 찌들려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친일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냥 교육과정 속에 파묻혀 있거든요. 이 역사 교사들을 수천 명의 역사 교사들을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그런 인적인 홀로 키워야겠다. 이분들 중에 정말 의식 있고 문제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특별하게 박사학위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이 역사학에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지금 역사 관련해서는 지금 1995년 이후에 그야말로 독립운동이 서운되고 있는데 1994년이 뭡니까? 동학혁명이 있었을 때고 동학혁명이야말로 3.1 대혁명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그야말로 그 세면 원천인데 거기를 지금 서울하지 않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이 또 다른 윤석열 같은 시대를 우리가 맞지 않으려면 역사 정상화, 친일사관 청산은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 마지막에 향토사 발굴과 기록, 향토사들이 시군구 단위로 대부분 향토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적절히 발굴하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기록해서 향토사가 살아나는, 그래서 중앙의 역사 또는 왕조의 역사를 넘어서는 그 민중들의 역사를 향토사를 중심으로 되살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네 번째는 인문학과 예술의 나라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예술, 음악과 미술 교육이 계속 줄어왔습니다. 시간이 줄고 그 시간들이 국영수에 쏟아부어지고 있던 그런 교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에서도 그럴 정도로 예술을 또는 인문학과 예술은 너무 무시되었거나 경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주의, 과학만능주의, 기술주의가 생명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자아 또는 주체적인 삶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문학과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AI 시대에는 인문학과 예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가치롭고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소양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으로는 이제
유초등 단계부터 문화예술 교육은 놀이를 포함해가지고 조기에 전면을 하나 줘야 돼요. 영어 교육, 조기 영어 교육이 아니라 조기 문화예술 향유 체험 교육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술 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 무슨 학원 다니면서 기능 습득하는 게 그동안에 우리의 주류였다면 이제는 우리 정신을 바탕으로 하모니와 집단 예술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 합창의 나라. 모든 학교와 마을에서 합창단이 육성되고 합창단의 다양한 공연 봉사가 꼽히는 나라. 독일 같은 나라도 보면은 합창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성화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합창은 하모니를 강조한다면 풍물은 기운입니다. 풍물패가 육성돼야 됩니다. 학교와 마을에 풍물패가 특별히 육성돼서 그들이 흥을 돋구고 길을 살리는 그런 풍물의 나라. 은면동 단위의 하나 정도의 도서관과 문화센터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그래서 어린이와 노장청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문화공간도, 그리고 AI 시대에 시간이 많이 남을 텐데 그 시간에 이런 공간에서 삶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랑 과감한 투자. 뭐 아까 강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학교에서 문화와 예술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데 올해 거의 윤석열 정부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거의 90%를 삭감해버렸어요. 완전히 저는 신우민 정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강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민족문화의 개선과 발전인데요. 어쨌든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서구 문화예술이 마치 주류인 것처럼 되어왔고 학교 교육 안에서 차지하는 그 교육과정 내용을 보면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 80% 이상이 이 서양 예술, 서양 문화고 20%도 채 안 되는 그런 민족 문화 이런 것들이 교육되고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5대5 정도로 바꿔내는 게 필요합니다. 민족문화 장인을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특히 다문화 축제. 지금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 중에 90%가 다문화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학교에도 예산은 일반 학교랑 똑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다문화를 오히려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 또는 우리 결혼한 우리 국민들이 모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교류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세계인들의 다양한 문화가 활짝 꼽힐 수 있도록 하면 이것 또한 새로운 한류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것이지만 인류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는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함께 향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K-팝이랄지 이런 음악들은 사실은 우리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기보다는 서구적인 걸 우리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해석하고 좀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고유의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함께 향유하면서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생활문화의 개벽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정부한테만 모든 걸 요구하고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 생활문화의 개벽은 정부의 정책적 지향과 함께 실제로는 국민이 실천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과도한 물질 만능주의, 자본의 광고 등에 의해서 개걸스러운 TV 먹방, 그리고 과도한 육식문화, 그리고 요즘에 사실 병원에 가서 돈 많이 드는 병일수록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원비를 대느라고 또 허덕이는 아주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이 우리나라야말로 이 사람들 삶의 질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제가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에 의료 예산이 있잖아요. 국민 총생산 중에 의료비 총액이 2023년에 200조가 넘었습니다. 200조 이상이 병원에서 쓰여지고 있고 그 중에 아마 또 상당히 많은 액수는 누워서 돌아가기 시기 전에 요양원에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저는 노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된다면
그것도 이제 적당한 운동이랄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대한 논의를 함께 한다면은 적어도 한 50조 정도는 그야말로 이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 또는 이 문화국가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적인 생활 문화의 개벽이 필요하다. 대변형이 필요하다. 특히 아주 구체적인 예로 우리 이제 임진택 선배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름철에 전기가 블랙아웃, 겨울철에 블랙아웃입니다. 추워서 불때는 게 아니라 더워서 에어컨 틀느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 그야말로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전혀 안 써도 되는 시점에 우리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원전을 건설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런 현상이야말로 우리 생활 문화가 왜 개벽되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까 인문학적 질문으로부터도 그렇고 그런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소박한 밥상 또는 비움의 미학을 새롭게 국민의 정신 속에 좀 이렇게 일깨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식생활 혁명 캠페인이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식생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의 먹거리 급식도 그렇고 공공급식 등에서 밥상 혁명을 하고 또 맨발 걷기를 제가 이제 사실 서울대 법대 나온 분 중에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박동창 회장이라는 분인데 우리 박노현 교육감도 존경하지만 그분은 맨발 걷기 국민운동을 지금 펼쳐가지고 온 나라에 지금 맨발로 건강해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운동이야말로 이제 함께 그래서 여기 또 우리 저기 하나계에 가서 열심히 걷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의식의 회복인데요. 뭐 요즘에 가족이냐 학교 또는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었다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손쓸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 또는 가슴 답답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그런 아주 묘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학교, 마을, 세대와 성별 갈등이나 보시부 갈등 그걸 해소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넘고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이 넘고 있습니다. 치매 인구가 근 200만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하다 보면은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큰 걸 생겨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이 서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저는 2년 동안 맨발을 운동하면서 이 학력도 또는 지연도, 성별도, 나이도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맨발 모임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노력도 저는 굉장히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지금 전국에 한 250개, 300개 가까운 그 모임들이 지회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지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치매 노인 한 분이 계시면 온 가족이 그야말로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듯이 노인 건강 특별 대책도 우리가 모두 함께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이게 아이디어로 서로 돌봄 커뮤니티라고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노인 대학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우리가 태극기 들고 어디 가서 그런다고 노인을 탓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노인이 1000만이 넘는 이 시대에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 필요한데 그 노인들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더하기 빼기 가르치는 것처럼 노인들에게는 스마트폰이나 IT나 AI를 새로 가르쳐드려야 됩니다. 아이들보다 훨씬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 노인 대학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매일 가진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만 가더라도 함께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질 높은 삶을 공동체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걸 주관하는 저는 노인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해동포가 750만 이상이라고 해서 재해동포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인이 1000만이 넘는데 그 노인을 위한 노인청을 만들어서 노인복지, 건강보호, 노인대학, 봉사활동, 치매 예방 캠페인 이런 걸 지원해야 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요, 이 노인 건강 문제가 노인 복지 문제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거기는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주도하는 기구예요. 그래가지고 노인이 너무 건강해지면 의사나 약사는 사실 수입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노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만났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들에게 노인 건강과 복지를 맡겨서는 진정한 노인 주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청을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한번 요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 문화의 확장인데요. 한류라고 하지 말고 한류 문화라고 하지 말고 K 콘텐츠라고 하자는 말씀도 그 조기숙 교수가 하셨던데, 한류 문화, 한류 K 콘텐츠가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을 또는 다문화적인 어떤 지구촌을 활성화시키는데 매개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류 열풍을 뜯어보면 우리 음식 문화 같은 경우는 아주 자신 있게 우리가 세계인에게 소개할 수 있지만, 뭐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생충 이런 영화는 사실 그 자본과 이 그야말로 극단적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좀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류가 이제 자극적인 퍼포먼스나 이례적 소비, 조회수 경쟁. 근데 뭐 강남 스타일이 뭐 조회수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거기 한류 팬들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러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크게 증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한류의 확장이라고, 한류를 매개로 한 문화 네트워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존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인류의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로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나. 존 레논이 이매진이라는 노래로 월남전을 비판했던 거죠. 그걸 뛰어넘자는 얘기가 있던 것처럼 우리 K-팝 스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K 콘텐츠 박람회라고 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한류 문화 페스티벌, DMZ 한류 문화 공연장을 건립하고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한류 문화 교류 센터를 설립하는 걸 지원해보자. 제가 김누리 교수하고 좀 이야기하다 보면 그 독일이 패전 후에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고 해가지고 전 세계 문화원이랄까요? 민주주의 센터를 만드는 걸 지원했고, 중앙대학교의 김누리 교수가 뭐 그런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능하다면 한류 문화교류센터랄까요? 문화교류센터를 좀 설립해가지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우리 문화는 물론이고 그 나라 문화와 함께 융합하는 어떤 좀 그 문화의 옹달샘이 되도록 하는 통화를 위한 문화 네트워크도 이제 좋겠고요. 그래서 한류 팬들과 함께 문화 연대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어려운 나라에 사는 그 국민들도 문화적인 그런 삶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그다음에 생명의 세계관을 확립하자는 것. 여기는 이제 김지아 선생님의 생명관이랄까 이런 참고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아직 미완성입니다만은 그야말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근데 트럼프가 위대한 아메리카를 외치고 있지만 그 위대한 아메리카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 라고 물으면 저는 트럼프가 무슨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경쟁하고 또 뭐 이렇게 패권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만 바로 그 살림, 생명 살림, 생명의 문화가 지구촌을 팽배해서 죽임의 문화, 전쟁의 문화, 패권의 문화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명 사상, 생명 문화가 우리 안에 홍익 정신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정신, 또 동학 정신 등등이 대부분 그런 생명 중심 그런 사상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은 고귀한 생명의 출산자다. 농민은 생명의 생산자다. 어민은 생명을 건져올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김유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는 그 생명 살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함께 살아가는, 죽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를 낳기는 여성들에게는 남성이 50%만 일해도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정도가 좀 정말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을 살리는 게 이런 무슨 뭐 육아수당 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런 정도의 이 관점에 대해 전환이 필요하다. 생명의 세계관이라는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재정립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출산율이 세계 꼴찌가 지금 거의 7, 8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뭐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반생명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야말로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물질만 수상하게 만들고 복원에 돈을 쓰고 있던 우리 국가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최재천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자연의 섭리에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이를 낳는 것은 오늘 7세 50 기자회견하고 나서 제프리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다가 여기는 나가기 싫다고 탯줄을 잡겠다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면서 정말 그 씁쓸한 그런 웃음을 웃었는데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4세 고시, 뭐 7세 고시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명의 정신으로 우리 동학 정신을 좀 되살릴 필요가 있다. 천도교가 가져온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그 아픔 때문에 지금 동학 정신이 마치 천도교로 오인되면서 그 재해석, 재평가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을 하늘처럼 모시자라고 했던 세계 최초의 그런 아주 선언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표상으로서의 3.1 대혁명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 민주주의의 뿌리이기도 한데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남북 분단을 뛰어넘기 위한 어떤 생명의 프로젝트로 두만강 대륙 공동 프로젝트 같은 걸 세워서 우리가 살림의 협력을 만들어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AI 시대의 인간입니다. 지금 AI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민택 선배님이랑 AI를 한번 테스트했는데 안창호를 주제로 그 판소리 대본을 만들어봐라고 딱 하니까 불과 1분도 안 돼서 쫙 나왔어요. 물론 질 높은 대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그야말로 AI가 거의 인간의 모든 보통 사람들의 기획력을 AI에게 대신할 정도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AI에 끌려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 끌려가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과 비슷하게 큰 일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의 고도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야말로 기술과 자본에 종속되어가지고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걸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우리 지금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내비게이션 안 틀면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길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AI가 나중에 인간의 사고, 사유하는 힘이나 감정과 정서 이런 것까지도 AI에 의해서 말하자면 상실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내 지켜야 할 인간성은 무엇입니까?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 앞에 AI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국민 포럼 같은 걸 해서 말하자면 AI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에 대해서 심각한 그리고 폭넓은 토론을 하고 공적으로는 아마 일자리 나누고 하루에 뭐 4시간만 일하지 않았지 그렇게 해서 일자리 나누고 남은 시간들을 창조적인 여가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저는 상당히 AI가 우리를 많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특히 AI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특히 노년층이 AI 앞에서 또 아무 그냥 생각 없이 AI 앞에 마주해가지고 살다 보면 그야말로 이제 그 태극기보다는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AI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개선. 그래서 하여튼 AI는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인간 잡아먹는
근데 지금 AI 전문가들, 특히 아니면 AI를 정말 깊이 성찰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에 대비하지 않는 한인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의제를 일단 문화과 포럼에 제안드리고 이상입니다. 한인 대표의 고가 죄송합니다. 한승우 씨 고가 너 밤다. 너무 바쁜데 너무 바쁜 중에 역시 대표를 만들고 다시 한 번 박수 한번 크게. 연구인 감사 도론 나중에 그리고 우리 연기 감독 좀 쉬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약간 심심하네. 오늘 좀 시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